소유라는 환상.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뉴욕 거리에 있는 초고층 빌딩을 가리키며 이 빌딩은 나의 것이야, 나의 소유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엄청난 부자이거나 망상병 환자이거나 거짓말쟁이다. 어떤 경우이든 당신은 나라는 생각 형태와 건물이라는 생각 형태가 하나로 합쳐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소유의 개념이 작용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에 동의한다면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존재할 것이다. 당신은 큰 부자이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망상에 빠진 환자이거나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일 것이고 정신병원에 보내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생각 형태는 자신이 누구인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일이다. 설령 사람들이 동의하더라도 소유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이야기, 허구임에는 변함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임종의 자리에 누워 외부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갈 때에야 비로소 이 세상 어떤 것도 자신의 존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궁극적으로 완전히 무의미한 것임이 드러난다. 또한 사람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깨닫는다. 전 생애를 통해 더 완전한 자아의식을 찾아다녔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찾고 있었던 것, 즉 그들의 존재는 사실 언제나 그곳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물과의 동일화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각과의 동일화로 인해 그 존재가 흐려져 있었을 뿐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가 말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음에 아무런 짐도 없고 무엇과도 동일화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물에서도 또한 자아의식과 관계된 어떤 개념에서도 정체성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존재의 기쁨이다. 그 기쁨은 무엇과 동일화되는 것을 멈추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찾아온다. 그러므로 동양에서든 서양에서든 오래전부터 영적 수행으로 모든 소유를 부정해왔다. 그러나 소유를 포기한다고 그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에고는 그 즉시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동일화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은 물질적 소유에 대한 관심을 초월한 위대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영적이라는 정신적인 자기 이미지에서 정체성을 찾을 것이다. 모든 소유를 버렸지만 억만장자보다 더 큰 에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한 가지의 동일화를 벗어던지면 에고는 재빨리 다른 것을 찾아낸다. 결국 에고는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줄 무엇인가가 있는 한 그 무엇과 동일화되든 궁극적으로는 상관하지 않는다. 소비 문명을 비판하거나 사유재산에 반대되는 것도 소유와의 동일화를 대신하는 또 다른 생각 형태, 또 다른 정신적 입장이다. 그 동일화를 통해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게 만들 수 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게 만드는 것은 에고 지배적인 마음의 주된 방식 중 하나이며 무의식의 주된 형태이다. 다시 말해 에고의 내용물은 변할 수 있지만 에고를 계속 살아있게 하는 마음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무의식적인 가정 중 하나는 소유라는 허구를 통해 물건과 동일화되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견고함과 영속성 덕분에 자신에게도 견고함과 영속성이 부여된다는 믿음이다. 건물 등은 특히 그렇고 더 많이 적용되는 것은 파괴할 수 없는 유일한 소유물인 토지일 것이다. 토지의 경우는 소유라는 어리석음이 특히 드러난다. 백인 식민지의 개척자가 침입했을 때 북미 원주민들은 토지 소유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그들에게 종이를 내밀며 서명하게 했을 때 그들은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잃었다. 그들은 토지가 자신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토지에 속해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 에고는 소유와 존재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소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질수록 자신이 더 많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에고는 비교를 통해 살아간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를 결정짓는다. 모두가 대저택에 살고 모두가 부자라면 대저택도 재산도 자신의 자아의식을 강화하는 데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자신의 부를 포기하고 작은 오두막으로 이사해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며 남들에게도 그렇게 보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자신은 어떤 사람이며 누구인가를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 에고의 자아 존중감은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가치에 매여 있다. 당신은 자신에게 자아의식을 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로 거의 대부분 자아 존중감이 결정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 집단적 망상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한 자신의 가치와 자아의식의 완성을 찾아 헛된 희망을 품고 남은 평생 동안 물질만을 쫓아다니는 운명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물질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물질에 대한 집착은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그때까지는 자신이 물질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때로는 어떤 것을 잃거나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즉 자신이 그것에 동일화되어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다. 잃어버릴까봐 화를 내거나 불안해한다면 당신이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자신이 물질과 동일화되어 있음을 알아차리면 그 동일화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다. 집착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것이 의식 변화의 시작이다.